중국을 알면 취업이 보인다. 코드명 CHINA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콘. 아, 다들 오늘 하루를 보내는 동안 날짜 한 번쯤은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네. 제가 확신합니다. 아, 벌써 6월이야? 아니, 뭘 했다고 벌써 6월이야? 맞아요. 이 얘기 한마디쯤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멀리서 찾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저만 해도 오늘 날짜 확인하면서 그 말 했던 것 같은데 네. 정말 진짜 뭐 한 것도 없는데 1년의 반이 벌써 지나서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정말 매일매일 하루하루 조금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 거 보니까 뭔가 아쉽기도 하네요. 네. 그런 마음이 들수록 정신을 바짝 붙들어 매야 하는데 반대로 좀 무기력증 같은 게 오기도 하거든요. 네. 이 마음의 단디가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이분을 불러주시면 됩니다. 차이나 코드의 학주쌤, 페이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BJ 페이 배정현입니다. 근데 또 제가 언제 두 분 군기를 잡았습니까? 시청자분들이 오해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엎드려 뻗쳐 저희가 1시간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방송에서 제가 말을 못해요. 일단 그런 적은 없지만 저희가 페이쌤 없어요? 열심히 사시는 거 방송했던 게 한번 열심히 잘하자. 사시는 거 보면은 조금 각성이 된다 그런 의미로 포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의 마음과는 다르게 이분의 6월은 화끈할 것만 같습니다. 블링블링 한결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블리블리. 뭐 제가 언제 안 화끈한 적이 있었겠어요. 뭐 다들 진부한 표현이겠지만 벌써 6월이 아니라 아직 6월이니까 그렇죠. 남은 반년 동안 뭐 중국어 공부 안 했는데 하시는 분들 아직 반년이나 남았으니까 짜요. 짜요. 네. 짜요. 역시 에너지가 다르신 게 저희가 조금 한경 씨 말대로 한 해 분기점에서 너무 맥 빠지는 소리만 한 것 같아서 다시 네. 힘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시즌2를 시작하는 바람으로 열어보겠습니다.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지금 출발합니다. 거대한 대륙의 스케일을 10손가락으로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중국의 전통 음식, 특히 명절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순위는 뭐 어떤 게 더 낫다, 어떤 게 더 잘 낫다 이런 순위를 매긴다는 의미보다는 중국인들이 더 즐겨 먹는 명절 음식, 더 대중적인 명절 음식 순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인들이 명절에 즐겨 먹는 음식은 어떤 게 있는지 10가지 정도 알아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저희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중국에는 어떤 명절이 있는지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당연히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네. 한국과 비슷한 명절 뭐가 있을까요? 이게 뭐, 제가 아는 거는 그 설날에 비슷한 그 중국의 춘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뭐 추석에 해당하는 것도 그럼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이 춘제라고 하면 음력 1월 1일에 해당하는 중국 최대 명절인데요. 중국에서도 중국인들이 가장 중시하는 명절이기도 하고요. 또 방금 남규 씨가 말씀해 주신 추석에 해당하는 그 날은 똥치우지에라고 해서 중추절이라고 합니다. 2008년에 공휴일로 지정이 돼서 그때부터 춘제 다음 가는 중요한 명절이 됐다고 해요. 네, 또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요. 음력 1월 15일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정월 대보름에 해당하는 유엔샤오지의 원소절인데요. 이 역시도 중국에서는 아주 큰 명절로 손꼽힙니다. 네. 뭐 거리나 공원, 사찰 같은 곳을 가보면 각양각색의 화려한 등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한국보다는 굉장히 화려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좀 한국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 중국만의, 중국 특유의 명절도 있나요? 한국에서는 낯설지만 중국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 더 있는데 바로 칭밍제라고 하는 청명절입니다. 청명절. 네, 양력으로는 한 4월 4일이나 5일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뭔가 봄빛이 완연하고 공기도 맑고 깨끗해서 이날이 되면 나무를 심기도 하고요. 2009년에 국가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점차 중요한 명절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을수록 어떤 음식이 나올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명절에 어떤 음식을 먹는지 우리나라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또 명절에 먹는 전통 음식들은 저마다 먹는 이유랑 방법도 다 다르고 또 갖고 있는 의미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점들에 눈여겨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명절 전통 음식 탑 10, 10위부터 7위까지의 순위입니다. 네, 먼저 10위는 청명절에 먹는 칭团, 청단입니다. 이 청명절이 되면요, 사람들은 산이나 계곡을 찾아 거닐면서
봄날을 만끽하고 특히 이 봄날 제철 음식을 챙겨 먹는데요. 그중에서도 봄의 향긋함을 가득 담은 청단을 많이 먹는데요. 이 찹쌀을 익힌 다음 보통은 쑥잎이나 봄에 나는 채소를 넣고 익혀서 떡을 만드는데 여기에 땅콩이나 깨로 된 소를 넣고 갈대잎을 얹은 가마에 찌면 완성이 됩니다. 청단 한 입 베어물면 입안 가득 향긋한 봄이 찾아옵니다. 자, 9위는 나팔절에 먹는 라바粥, 나팔죽입니다. 중국 전통 명절인 나팔절은 음력 12월 8일로 석가모니가 득도한 날을 기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석가탄신일 정도 되려나요? 이날 중국 각 지역 사찰에서 절을 찾아오는 사람과 곡물, 견과류 등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 끓여 만든 나팔죽을 끓여 먹으면서 한 해의 오곡 풍장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8위는 단오절에 먹는 차예단입니다. 차예단인데요. 이 중국의 많은 지역에서는 단오절에 달걀을 먹는 풍습이 있다고 해요. 찻잎, 오향, 간장 등을 넣은 물에 삶은 계란 껍질을 벗기면 약간 이 푸른빛과 흑색을 띠는 아주 맛있는 계란이 완성이 됩니다. 네. 찻잎과 간장, 향신료의 향이 적절하게 밴 차에다는 계란 특유의 비린 맛이 사라지고 부담스럽지 않은 독특한 맛을 냅니다.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없다고 하네요. 맛있겠습니다. 저런 게 진짜 중독성 있는. 저 사실 그 편의점 이런 데서 팔거든요. 맞아요. 자, 7위는 춘절에 먹는 쥐유 생선찜입니다. 맛있죠. 중국에선 춘절 전날에 먹는 저녁 식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그날 먹는 저녁 식사가 한 해의 복을 가져다 준다는 풍습이 있어 가장 비싸고 좋은 음식만 차려놓고 먹는데요. 고기와 야채 등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지만 특히 이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생선 요리입니다. 빠지면 안 되죠. 절대. 네. 생선을 통째로 요리하는 게 특징인데요. 생선의 머리부터 먹어야 복이 굴러 들어온다고 합니다. 눈알도 먹나요? 다 먹지 않겠어요? 네, 보니까 이게 대부분 다 처음 들어보는 음식이고 아까 앞서 나오지 않았던 나팔절, 처음 들어보는 명절도 있는데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가 청단이었는데 저는 이거 보고 딱 든 생각이 우리나라 또 봄에 쑥떡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저는 그 쑥떡이 딱 떠올랐거든요. 아, 비슷하다. 네, 그 모양은 쑥떡 혹은 그 개떡, 개떡. 개떡이라고 하잖아요. 모양은 그런데요. 그 안에 들어있는 소가 좀 많이 달라요. 소가 그 땅콩, 깨로 된 소가 굉장히 많고요. 제가 먹어봤던 이 청단은요, 대추소가 들어있는 좀 특이한 맛이 났던 기억이 있어요. 단맛이 나나요? 대추소. 상상할 수 없는 맛이 나서 네, 좋은 추억으로 간직했었어요. 네. 왠지 바람떡 같을 것 같기도 하고 송편 같을 것 같기도 하고 한마디로 좀 맛있을 것 같은데요. 또 네, 이 청면절은 완연한 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기도 하고 미식절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는데요. 이 두 개를 합치면 맛있는 음식 싸가지고 나들이 하기 딱 좋은 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참 기분 좋은 콜라보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이 청명절에 미식을 먹는 전통이 고대 청명절, 이 야외에서 식사를 하는 전통에서 유래가 됐다고 해요. 특히 평소에 외출이 자유롭지 못했던 고대 여인들이 청명절을 손꼽아서 기다렸을 정도라고 하는데 이 여인들이 마음껏 외출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거죠. 청명절이 되면 정성껏 꾸미고 또 일찍부터 제사를 지낸 뒤 봄놀이를 즐겼다고 합니다. 네. 네, 9위는 나팔죽이었는데요. 이 나팔죽이란 이름도 신기한데 나팔죽을 먹는 나팔절이란 날도 신기하네요. 바로 너무 간장 힘드네요. 공장 네, 간장게장. 맞아. 이런 느낌인데 이 나팔절이 정확히 무슨 날이죠? 네, 이 나팔절을 소개해드리자면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요. 네. 옛날에 석가모니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석가모니는 진리를 찾아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진리는 없고 점점 쇠약해지고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강변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네, 근데 그때 어떤 이렇게 처녀가 오더니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하더니 정신 차리세요 하고 줬던 죽이 나팔죽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걸 딱 먹고 석가모니가 이렇게 다시 진리를 찾아야겠구나 하고 그때 뭔가 번뜩 느낀 게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석가모니가 나팔죽을 먹고 득도한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음도 어렵지만 이름이 정말 독특한 것 같아요. 나팔절, 나팔죽, 나팔이 잘한다. 나팔절, 나팔죽. 이 나팔이 도대체 무슨 뜻이죠? 네, 이 나팔의 납자는 한자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주나라 때 모든 신에게 지내는 12월 제사의 명칭입니다. 그리고 팔자는 숫자 8이죠. 그달 8일이라는 뜻으로 나팔절 12월 8일을 의미합니다. 자, 이어서 중국 명절 전통 음식 순위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명절 전통 음식 탑 10, 6위에서 3위까지 순위입니다. 6위는 동짓날에 먹는 곤톤입니다. 저도 너무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얇은 밀가루 피에 소를 넣어 만든 물만두국과 비슷한 음식입니다. 동그란 모양과 반원형, 그리고 장방형, 삼각형 등 그 모양도 여러 가지이지만 돼지고기와 파를 소로 하는 훈툰이 있는 반면 새우로 만든 소, 채소로만 만든 소 등 그 종류도 엄청 다양합니다. 네, 보통은 훈툰을 물에 삶아서 익힌 다음에 육수를 붓고 채소 절임이나 다진 파 등을 올려 함께 먹는데요. 특히 북경에 가면 동짓날이 아니어도 길거리에서 파는 훈툰을 자주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5위는 춘절에 먹는 미엔가오, 찰떡입니다. 떡을 만들 때 쓰는 각종 곡물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고요. 백색과 황색의 미엔가오 색상은 황금과 은자를 상징해 물질적 풍요를 상징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새해에는 좋은 일이 일어나라 라는 덕담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떡에 들러붙는 성질은요, 가족의 결속을 상징한다고 하고요. 둥근 모양은 화합을 의미하고 달콤한 맛은 인생의 달콤함, 인생의 기쁨을 의미한다고 하니 이거 안 먹으면 손해일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네, 2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떡이 탄성이 좋나 봐요. 네, 튕기는 거예요. 쫄깃쫄깃. 4위는 단오절에 먹는 쫑즈, 쫑즈입니다. 쫑즈는 대나무 잎사귀나 갈대잎에 찹쌀을 넣고 안에 팥, 돼지고기, 잣, 호두, 대추 등의 소를 넣어 삼각형으로 만든 후 실로 돌돌 말아 매듭지어 찜기로 쪄내는 음식인데요. 생긴 건 삼각김밥 같지만 향긋하고 쫄깃한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요즘은 속재료들이 다양해져서 초콜릿 쫑즈, 과일 쫑즈까지 나온다고 하고요. 일반 식당, 길거리 음식점, 슈퍼, 편의점에서도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대중적인 요리이기도 합니다. 쫑즈를 먹을 때 아까 봤었던 자이의 땅과 함께 먹으면 훨씬 더 맛있다고 하니까요. 이 두 가지의 콜라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3위는 정월 대보름에 먹는 유엔샤오 원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월 대보름에 오곡밥에 나물을 먹는 것처럼 중국인들이 먹는 음식인데요. 견과류가 듬뿍 들어간 팥소를 찹쌀가루에 굴린 뒤 삶거나 튀겨서 먹습니다. 지역별로 그 조리법이 다른데요. 북방 쪽에서는 깨, 콩, 설탕 등 주로 달달한 소를 넣고요. 남방 지역에서는 새우나 고기까지 넣어서 짭조름한 맛을 즐긴다고 합니다. 6위에서 3위까지의 음식들은 맛본 적은 없어도 좀 상상이 가는 맛인 것 같아요. 네. 좀 만드는 방법이나 모양도 한국인에게 그렇게 낯선 것 같지도 않고요. 네. 4위 쫑즈. 아. 쫑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한국에서 많이 먹는 그 연잎밥 그런 느낌도 조금 나거든요. 저 그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쫄깃쫄깃하고 고소하고 간장을 비벼 먹으면 담백 짭조름하고 진짜 맛있잖아요. 근데 쫑즈가 이렇게 비슷한 느낌인 거죠? 네, 이 쫑즈는요, 소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흔하게는 그냥 팥도 들어있는 것도 네. 있고, 뭐 견과류 들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제가 먹어본 최고 특이했던 건 카레 맛 나는 쫑즈가 있었고요. 그리고 약간 닭고기 맛 나는 거 있었고, 소세지, 그리고 오리알, 그리고 정말 제가 먹었던 것 중에 깜짝 놀랐던 거는 조갯살이 들어있는 게 있었어요. 오, 맛있겠다. 특이해. 바다의 향이 났는데 그것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는 것으로 추억이 많아지셨네요. 근데 이 쫑즈는 뭐 정말 단오 때도 물론 많이 먹지만 평소에 그냥 편의점만 가도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서민 음식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순위도 알아볼게요. 3위는 원소였습니다. 경단 아니면 좀 팥죽에 넣어 먹는 새알 같은 모양이었는데요. 이름이 두 개라고요? 유엔샤오지의 이 원소절이면 중국 북쪽 사람들은 유엔샤오 원소를 먹고요. 또 남쪽 사람들은 탕유엔을 먹는데요. 이 둘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또 굉장히 다릅니다. 유엔샤오는요, 찹쌀가루에 속을 이렇게 굴려가지고 만들고요. 탕유엔은 찹쌀가루를 익반죽한 다음에 속을 싸서 만든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느낌이 잘 안 오죠? 네. 네,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역시 한번 먹어야 돼.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뭐 똑같은 음식을 만들더라도 어느 지역은 떡국에 고기를 넣기도 하고 또 어느 지역은 해산물을 넣기도 해서 지역마다 이게 다 다른데 중국은 또 워낙 넓다 보니까 지역마다 이 음식 만드는 방법이 다 다를 것 같거든요. 그 넓은 땅덩어리에 각 지역마다 특산품이 다 있을 그쵸. 거고 맞아요. 네. 또 이 만들어 먹는 조제 방식이 날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 똑같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지역별 특징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3위 원소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가 남았죠? 이어서 알아볼까요? 중국 명절 전통 음식 탑10 마지막 1위와 2위의 순위입니다. 1위 후보입니다. 중국의 모든 명절에 빠지지 않는 메뉴죠. 이 중국 만두, 짜오즈. 맛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눈과 혀가 한 번에 호강하는 달을 닮은 과자, 월병입니다. 과연, 그쵸? 과연 이 중 1위는 바로 중국의 추석, 중추절에 먹는 유에빙입니다. 월병이죠. 네, 월병은요, 이 중추절 전후로 즐겨 먹는 후식인데요. 당나라 때인 천여 년 전부터 먹어오기 시작한 전통 음식입니다. 월병은 다양한 소를 넣어 구운 밀가루 빵인데요.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둥근 달 모양을 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재밌는 건 한국 탕수육에 부먹과 찍먹 논쟁이 있다고 하면 중국에서도 단맛 월병과 짠맛 월병 논쟁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단 걸로. 난 단 거. 단짠. 저도 단 거. 짠 거. 안 맞아. 아쉽게 2위를 차지한 음식은 중국 명절 음식계의 대부 만두, 짜오즈. 짜오즈입니다. 잘한다. 그렇죠. 특히 중국인들은 춘절에 중국 만두, 짜오즈를 참 많이 먹는데요. 짜오즈 속 재료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돼지고기나 소고기, 양고기, 그리고 야채를 같이 넣어서 빚은 다음에 물에 삶아 먹거나 쪄 먹거나 튀겨서 먹기도 하죠. 춘절 전날 이 중국인들은 가족이 둘러앉아 짜오즈를 빚으면서 밤을 보내는데요. 이때 짜오즈 안에 몇 가지 이벤트 물건을 넣어서 만듭니다. 맞아요. 동전은요, 돈을 많이 벌어라 라는 뜻이고요. 사탕을 넣는 건 달콤하게 살아라 라는 뜻, 그리고 대추는 자식을 가져라 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한국인들이 깨 들은 송편을 찾을 때 중국인들은 동전 들은 짜오즈를 찾았다나 뭐라나. 동전 삼키면 어떡해요? 그 절대 안 삼켜져요. 제가 먹어봤는데 이게 딱 어금니에 걸려요. 씹혀가지고 이렇게 딱 뱉어요. 네, 중국 명절 음식을 대표할 만한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인지도와 대중성을 고루 갖춘 음식들이었는데요. 1위는 월병이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정말 화려하네요. 네. 네, 보통 여러분들은 백화점 지하 1층에 파는 월병, 그 갈색 월병을 떠올리실 텐데요. 네. 실제 중국의 중추절을 이제 전후로 해서 가보면 이 정말 각양각색, 형형색색이란 말이 딱 어울립니다. 월병이 색깔은 물론 크기도 정말 다양하고요. 또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맞아요. 이 글로벌 식품 기업인 스타벅스, 하겐다즈, KFC 또한 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해서 판매 경쟁을 벌이는 제품도 바로 월병이라고요. 쫑치오지에 이 중추절이 다가오면 월병 경쟁이 시작되는데요. 저는 작년에 이제 스타벅스에서 월병을 구입해서 먹어봤는데 모양은 굉장히 특이하고 막 기대가 굉장히 많았고 줄도 엄청 길었어요. 네. 근데 그냥 맛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맛이었다는. 똑같은 맛. 네. 이게 월병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한테 명절 음식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어떤가요?
유에빙이라는 말 자체가 유에가 달, 월자의 빙이 떡을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을 닮은 떡이라는 뜻인데 그 둥근 모양이 가족의 화합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라서 특히나 뭐 감사한 분들한테 또 많이 선물을 하는 음식 중에 하나죠. 네. 자, 오늘 이렇게 10위 청담부터 1위 월병까지 중국의 오랜 전통 명절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팬쌤과 한경 씨에게는 추억에 담긴 음식이 있나요? 저는 지아오즈 만두가 아무래도 저의 가장 추억의 음식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맛있겠다. 사실 이 지아오즈는 춘절에만 먹지 않잖아요. 그쵸. 거의 가난한 유학생들이 매 끼에 먹을 수 있는 네, 가장 대중적인 음식이 아닌가 싶은데 저의 유학 생활의 한 4할 정도는 지아오즈가 채워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유에빙 선물이 참 많이 들어왔어서 이렇게 박스채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대파인 거 아니에요? 되팔지는 않았습니다. 아빠가 워낙 좋아하셨는데 안에 맛이 랜덤이에요. 근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조금 이렇게 보고 그 파인애플 준 게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아빠한테 아빠가 파인애플만 쏙쏙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왜 내 거 먹었어? 이러면서 약간 가족의 화합을 상징한다 그랬는데 아니군요. 네, 싸웠네요. 그렇게 됐네요. 네. 사실 뭐 음식이란 게 이렇게 추억이 담겨 있기도 하고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다고 하잖아요. 오늘 중국의 역사 깊은 명절 전통 음식들을 통해서 중국의 명절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차트로 보는 중국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중간촌이라는 곳을 왔어요. 중간촌이 어떤 곳이냐? I feel fine, I feel fine and dandy. You're the one I want, possibly, maybe. 중간촌이 어떤 곳이냐면 이제 창업거리 중간촌 안에 창업거리라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오늘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조그만 회사들이 다 이렇게. 네, 저곳이 중국의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입니다. 약간 IT 쪽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혁신센터. 이제 여기가 창업거리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입구입니다. 창업거리 입구. 이제 여기는 스타트업 하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다 여기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게 척후 카페라고 해서 스티븐 잡스가 맨 처음에 시작을 어디서 했냐면은 자기 차고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따와서 척후라는 게 이제 주차장, 약간 이런 차고 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차고 카페에 그 이름을 딴 게 바로 저겁니다. 그냥 커피 한 잔만 사면은, 물론 뭐 다른 데도 똑같겠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커피 한 잔만 사면은 그냥 하루 종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1층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미 지금 창업을 하고 계시는, 안에는 제가 들어가 보지는 못하겠고, 네, 이렇게 회사, 조그만 회사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을 한번 가볼게요. 척후 카페. 이것도 중국 엘리베이터입니다. 똑같죠? 여기가 입구고요. 네, 이걸 찍는 게 좋겠네요. 척후 카페.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냥 똑같은 카페죠. 똑같은 카페인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여기서 이제 가는 게 이렇게 짐도 이렇게 쌓아놔서 매일매일 출근하시는 분들은 따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你要叫的好的晚一点，不追求去年今年放假以前，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척국 카페였고요. 창업거리 이 안에 뭐가 있냐면은 한국혁신센터라고 해서 한국혁신센터라고 해서 미래창조과학부, 자 한국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서포터를 해주고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KIC라고 하는 기업인데, 네, 여기가 KIC 내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각 회사들이 다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런 식으로 조그만 회사들이 다 안에 입주해 있어서 한국인 유학생들, 한국인 유학생들이나 아니면은 한국에서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에게 창업 강의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자체적으로 창업 대회도 만들고, 뭐 한 가지 예로 저도 한번 창업 대회에 나가서 3등을 해서 상금까지도 타고 뉴스에도 나간 적이 있죠. 한국에서도 되게 많이 창업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에 나와 있는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 되게 많이 창업을 관심이 많거든요. 창업에 대해서 이제 창업에 아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도 여기 중국은 이렇게 창업거리가 이렇게 좀 형성이 돼 있다, 되게 많이 사람들이 찾고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약간 경각심도 들을 수도 있고,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곳 중에 하나여서. 네, 저곳이 중국의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다 중간촌에 다 이런 식으로 큰 회사들이 엄청 많아요. 저쪽에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좀 직진하다 보면은 인텔이라는 회사도 있고, 되게 여기는 약간 그 한국의 IT 거리?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쉬울 것 같아요. 물론 북경에 있을 때 일상생활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것도 좋은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조금 테마를 좀 다르게 진짜 좀 도움이 될 만한, 중국에는 이렇게 지금 창업에 대해서 열풍이 불고 있다, 네, 이런 거를 소개해드리는 날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또 인사드릴게요.